나이 들면 다리 힘이 빠지는 게 당연하다고들 생각하시죠. 그런데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노년층 영양과 근육 변화를 연구해온 박사 오성훈입니다. 현장에서 보면 80을 훌쩍 넘겼는데도 예순보다 다리 힘이 더 좋은 어르신들을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반대로 아직 70도 안 됐는데 계단 앞에서 컵부터 나는 분들도 계세요. 이 차이 나이가 아니라 식탁에서 갈립니다. 더 무서운 건 많은 분들이 다리가 약해지는 걸 자연스러운 노화라고 받아들인다는 점입니다. 그냥 나이 들면 의례 그런 거라고 체념하시죠.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다리가 늙은 게 아니라 다리가 굶주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다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영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년 명절 무렵 잊을 수 없는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수도권에 사는 73 어르신의 따님이었는데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손주를 안고 계단을 오르내리던 어머님이 이제는 소파에서 일어날 때조차 벽을 짚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장을 보고 돌아오다 계단 앞에서 넘어졌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떠올렸습니다. 그 따님께서 몇 번이고 물으시더군요. 어머니가 뭘 잘못한 건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그래서 저는 확인해 봤습니다. 하루 3끼는 드시는데 정작 다리가 필요로 하는 영양은 거의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밥과 국, 반찬 위주로 드시는데 단백질은 턱없이 부족했고 아침은 거의 건너뛰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약보다 먼저 챙겨야 할 것, 집에서 누구나 구할 수 있는 6가지 식습관 이야기입니다. 그중 마지막 하나는 거의 모든 분들이 실수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아시는 내용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막상 제대로 실천하는 분은 거의 못 봤습니다. 지금 다리에 힘이 빠진다고 느끼신다면 이 영상의 다음 이야기를 꼭 들어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다리 건강을 그냥 넘기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요즘 다리 때문에 불안하셨던 분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는 특별히 큰 병이 없는데도 갑자기 다리가 약해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부터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장을 보고 오면 다리가 풀려서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 들어오셨다고들 하죠. 본인도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원인은 분명합니다. 한 어르신은 예전엔 시장을 다녀와도 멀쩡했는데 요즘은 집에 오면 소파에 털썩 앉아 한참을 쉬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출 자체가 줄고 움직임이 줄면서 다리는 더 약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살펴보니 하루 3끼는 드시지만 정작 다리에 필요한 영양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침은 국과 김치 정도로 간단히, 점심은 국수나 죽, 저녁도 밥과 국 위주였습니다. 작은 변화가 시작이었습니다. 아침 식단 하나를 바꾸고 저녁에 먹던 음식을 조정했을 뿐인데 몇 주 지나자 표정부터 달라졌습니다. 다시 천천히 걷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넘어질까 두려워하던 마음이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 장 보러 갈 때 예전처럼 걸음이 가벼워졌다고 하시더군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확신합니다. 다리 힘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다리가 약해져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런 중요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다리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다리 힘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원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에너지가 비어 있으면 다리는 오전부터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을 대충 드시거나 아예 거르시는데 이게 바로 다리 힘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 원인입니다. 밤사이 비어있던 몸의 아침 식사로 에너지를 채워주지 않으면 우리 몸은 근육을 깎아먹기 시작합니다. 특히 다리 근육은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라 에너지가 부족할 때 제일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국내 노년 영양연구팀이 5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를 보면 아침 결식 습관이 있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다리 근력 저하 속도가 2배 가까이 빨랐습니다. 단순히 한 끼를 거르는 게 아니라 하루 전체의 근육 상태를 좌우하는 거죠. 제가 만났던 72 정영수님은 아침을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입맛이 없다는 이유였는데 점심 전만 되면 다리가 풀리는 증상을 겪으셨어요. 계단 몇 개만 올라도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없어서 난간을 붙잡고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소화 잘 되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함께 드시기 시작하면서 한 달 만에 오전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공복에 커피만 드시는 습관입니다. 커피는 각성 효과는 있지만 에너지를 공급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위를 자극해서 식욕을 더 떨어뜨릴 수 있어요. 아침에 제대로 드시고 계신가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로 많이 보는 문제는 단백질을 너무 적게 먹는 습관입니다. 나이 들면 고기가 부담스럽다고 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치명적입니다. 노년층은 젊을 때보다 단백질 요구량이 오히려 높습니다.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한 거예요. 해외 노년층 영양 연구에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그룹은 1년 만에 다리 근육량이 평균 6% 이상 감소했습니다. 반면 적정량을 섭취한 그룹은 근육량이 거의 유지됐고요. 6%라는 숫자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이게 쌓이면 2년, 3년 후에는 걷는 것조차 힘들어집니다. 68 김순자님은 고기를 드시면 소화가 안 된다며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생선도 가시 때문에 꺼리셨고요. 그러다 보니 단백질 섭취가 하루 20g도 안 됐습니다. 이건 젊은 사람 기준으로도 부족한 양인데 노년층에게는 더 심각한 결핍 상태였죠. 하루 한 끼라도 달걀이나 두부, 생선을 챙기기 시작하면서 몇 주 만에 다리에 힘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한 번에 몰아서 먹는 겁니다. 저녁에만 고기를 먹고 다른 끼는 거의 안 드시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 양이 정해져 있거든요. 매 끼니마다 조금씩 나눠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단백질을 일부러 피하고 계시진 않나요? 세 번째 원인은 염증을 키우는 식습관입니다. 몸속에 염증이 쌓이면 관절과 근육이 동시에 약해집니다. 염증은 근육세포를 손상시키고 회복을 방해하거든요. 특히 기름진 음식, 가공식품, 튀김 위주로 드시면 몸속 염증 수치가 올라갑니다. 국내 한 대학 연구팀이 조사한 결과 염증 수치가 높은 노년층일수록 보행 속도가 느렸고 근력도 약했습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염증 관리를 잘한 분들은 훨씬 활동적이었어요. 염증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을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이른 박명희님은 아침마다 관절이 뻣뻣하고 다리가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몸이 굳어있는 느낌이었대요. 식습관을 보니 튀김, 부침, 볶음 위주였고 채소는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기름진 가공식품을 줄이고 좋은 지방을 보충하기 시작하니 한 달쯤 지나서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어요. 튀김 위주의 식사는 정말 줄이셔야 합니다. 특히 오래된 기름으로 튀긴 음식은 염증을 급격히 올립니다. 대신 들기름, 참기름 같은 식물성 기름을 소량 사용하시거나 생선에 들어있는 좋은 지방을 드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아침에 다리가 뻣뻣하신가요? 그렇다면 염증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항산화 영양 부족입니다. 근육 세포도 노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세포 손상이 빨라지는데 이걸 막아주는 게 항산화 성분입니다.
특히 과일이나 채소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은 근육 세포를 보호하고 회복을 돕습니다. 해외 노년층 연구에서 항산화 섭취가 높은 그룹은 근육 손상 지표가 낮았고 운동 후 회복도 빨랐습니다. 같은 운동을 해도 항산화 영양이 충분하면 근육이 덜 손상되고 빨리 회복되는 거죠. 반대로 부족하면 아무리 움직여도 다리 근육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71 이정호님은 피로가 쉽게 쌓이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과일은 당이 많다고 거의 드시지 않았고 채소도 익힌 것만 조금 드셨어요. 매일 작은 과일 한 줌을 추가하기 시작했더니 한 달 후부터 피로 회복이 빨라지고 다리가 덜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당분 많은 가공 과일 주스는 피하셔야 합니다. 설탕이 첨가된 제품은 오히려 염증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자연 그대로의 과일을 소량 꾸준히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과일을 거의 안 드시진 않나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번째는 지방을 무조건 피하는 식단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름기를 완전히 제거하려고 하시는데 이것도 문제입니다. 지방이 부족하면 근육 회복이 느려지고 에너지 효율도 떨어집니다. 특히 좋은 지방은 근육 세포막을 구성하고 염증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내외 여러 연구에서 좋은 지방 섭취와 근력 유지가 연관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 같은 좋은 지방은 근육 합성을 돕고 염증을 낮춥니다. 반대로 지방을 극도로 제한하면 근육이 쉽게 무너집니다. 69 최영란님은 기름을 극도로 제한했습니다. 볶음도 물로만 하시고 고기도 기름기를 완전히 제거해서 드셨어요. 건강하려고 하신 건데 오히려 다리 근육이 계속 빠졌습니다. 자연식품의 지방을 소량 꾸준히 드시기 시작하니 근육량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가공 기름은 제외하셔야 합니다. 마가린이나 쇼트닝 같은 트랜스 지방은 피하시고 견과류, 생선, 들기름 같은 자연식품의 지방을 드세요. 지방은 다 나쁘다고 생각하셨나요? 그건 오해입니다. 6번째는 식사 시간과 패턴의 붕괴입니다. 불규칙한 식사는 다리 에너지 공급을 끊습니다. 오늘은 2끼, 내일은 1끼, 모레는 4끼 이런 식으로 드시면 몸이 적응을 못합니다. 근육은 규칙적인 에너지 공급을 필요로 하거든요. 해외 연구에서 식사 리듬이 일정한 노년층이 활동성이 높고 근육 상태도 좋았습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규칙적으로 먹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몸이 언제 에너지가 들어올지 예측할 수 있으니까 근육 유지에 더 유리한 겁니다. 74 윤기철님은 하루 한 끼만 드셨습니다. 입맛도 없고 귀찮다는 이유였는데 다리 힘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소량이라도 드시기 시작하니 몇 주 만에 컨디션이 달라졌어요.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조금씩 나눠 드시는 게 훨씬 나았습니다. 폭식은 피해야 합니다. 한 끼에 몰아서 먹으면 소화 부담도 크고 영양 흡수도 떨어집니다. 세 끼를 규칙적으로 소량씩 나눠 드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하루 식사 시간이 일정하신가요? 불규칙하다면 지금부터라도 패턴을 만들어 보세요.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문제를 실제로 되돌리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 방법들입니다. 아침 식사는 하루 다리 에너지의 출발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을 대충 드시거나 건너뛰시는데 이게 바로 다리 힘을 무너뜨리는 시작점이 됩니다. 아침에 제대로 드셔야 오전 내내 다리가 힘을 유지할 수 있어요. 공복 상태를 오래 유지하지 마세요. 밤새 비어있던 몸은 아침 식사로 에너지를 채워줘야 근육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침에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함께 드세요.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로 즉각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고 달걀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로 근육을 보호하는 겁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탄수화물만 드시면 금방 배고파지고 단백질만 드시면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아침을 바꾸는 게 가능하시겠나요? 내일 아침부터 시도해 보세요. 단백질은 나눠 먹을수록 흡수가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세 끼에 골고루 나눠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 양이 정해져 있거든요. 저녁에만 고기를 몰아서 드시지 마시고 아침이나 점심에도 조금씩 배치하세요. 저녁 늦은 시간은 피하셔야 합니다. 잠들기 직전에 무거운 음식을 드시면 소화 부담이 크고 수면의 질도 떨어집니다. 단백질은 아침이나 점심에 집중하시고 저녁은 가볍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언제 단백질을 드시나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염증 관리가 곧 관절 관리입니다. 다리 힘이 약해지는 분들 중 상당수가 만성 염증을 갖고 계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뻣뻣하고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나 발목이 불편하시다면 염증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자극적인 음식은 줄이세요. 튀김, 가공식품, 과도한 양념은 염증을 키웁니다. 식물성 지방을 활용하세요. 들기름, 참기름, 올리브유 같은 좋은 기름은 소량만 사용해도 염증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샐러드에 올리브유를 살짝 뿌리거나 나물 무칠 때 들기름을 조금 넣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관절이 자주 뻣뻣하신가요? 그렇다면 기름 종류를 바꿔보세요. 항산화는 근육의 보호막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세포 손상이 빨라지는데 이걸 막아주는 게 항산화 성분입니다. 과일과 채소에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매일 작은 과일 한 줌만 추가해도 근육 회복이 달라집니다. 단맛 강한 제품은 주의하세요. 설탕이 첨가된 과일 주스나 통조림은 오히려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 섭취하세요. 사과 반쪽, 귤 1개, 토마토 몇 알이면 충분합니다. 익히지 않고 생으로 드시는 게 항산화 성분을 가장 잘 보존합니다. 과일을 얼마나 드시나요? 하루 한 번은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좋은 방법도 하루 이틀 하고 말면 소용없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매일 반복하시는 게 중요해요. 한 번에 바꾸려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워서 금방 포기하게 됩니다. 하루 한 가지만 먼저 바꾸세요. 아침 식사를 개선하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좋고 단백질을 조금 더 챙기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하나가 익숙해지면 그 다음 하나를 추가하는 식으로 천천히 늘려가세요. 지금 하나 바꿀 수 있다면 무엇일까요?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탈수 상태에서는 근육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합니다. 특히 노년층은 갈증을 잘 못 느끼시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물을 드셔야 합니다. 커피나 녹차도 좋지만 순수한 물을 하루에 4-5컵 이상은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추운 물이나 너무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소화에도 부담이 덜합니다. 식사 중간중간 물을 조금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잠도 중요합니다. 수면 중에 근육이 회복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면 아무리 잘 드셔도 근육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유지하시고 저녁 늦게 과식하지 마세요. 잠들기 2-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시는 게 좋습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려면 낮에 햇볕을 충분히 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오전이나 오후 이른 시간에 산책하시면서 햇볕을 쬐면 밤에 숙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움직임과 햇볕, 규칙적인 식사, 이 3가지가 잘 맞물리면 다리 건강이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어떻게 실천할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다리 힘 저하는 피할 수 없는 노화가 아니라 잘못된 식습관의 결과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다리가 약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친 식사가 다리를 약하게 만들고 반대로 제대로 채워주면 나이가 들어서도 다시 힘이 살아납니다. 잘못된 상식이 있습니다. 나이 들면 고기를 줄여야 한다. 기름기는 무조건 나쁘다. 아침은 가볍게 먹어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오히려 다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올바른 관리는 이렇습니다. 단백질을 매 끼니 챙기고 좋은 지방을 적절히 먹고
아침을 든든히 먹는 겁니다. 관리를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단이 두려워지고 외출이 줄어들고 집 안에서도 벽을 짚고 다니게 됩니다. 장을 보러 가는 것조차 버거워지고 손주를 안아주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넘어질까봐 조심조심 걸으면서 점점 활동 반경이 줄어듭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완전히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생활할 수 없게 됩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걷고 움직이는 일상이 돌아옵니다. 계단을 오를 수 있고 장을 보러 갈 수 있고 손주와 산책을 나갈 수 있습니다. 여행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체력이 유지됩니다. 무엇보다 누군가에게 짐이 되지 않고 독립적인 생활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식탁에서 결정됩니다. 약이 아닙니다. 특별한 치료도 아닙니다. 매일 드시는 음식이 여러분의 다리 힘을 좌우합니다. 지금까지 잘못 알고 계셨다면 오늘부터 바꾸시면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은 이것입니다. 내일 아침 식탁부터 바꿔보세요. 밥과 국만 드시지 마시고 거기에 달걀 하나나 두부 한 모를 추가하세요. 딱 그것만 바꾸셔도 일주일 후면 느낌이 달라집니다. 오전에 다리가 덜 무겁고 조금 더 활기가 생깁니다. 한 달만 해보세요. 한 달 후면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장을 보고 와도 덜 지칩니다. 석 달 후면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걸음걸이가 달라집니다. 6달 후면 예전에 못하던 일들을 다시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제가 30년 넘게 현장에서 본 진실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다리 힘과 직접 연결되는 아침 식사 구성법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재료를 어떻게 조합해야 하는지,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전 팁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입맛이 없으신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방법도 함께 말씀드릴게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내일 아침부터 무엇을 바꾸실 건지, 어떤 부분이 가장 와닿았는지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다짐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특히 지금 다리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 계단이 두려우신 분, 외출이 줄어든 분들이 계시다면 꼭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 봅시다.